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수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지수와 관련된 연산법칙을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수는 같은 수를 여러 개 곱했을 때 표기하는 방법을 정의한 것을 바로 지수라고 합니다. 이때 곱한 수를 우리는 미치라고 하고 그 수의 개수를 지수라고 합니다. 이 지수의 연산법칙은 지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의 M승을 A의 N승으로 나누는 경우 M과 N의 크기에 따라 지수 부분이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M과 N이 같아질 때 약분을 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A의 0승은 1 이렇게 정의되고,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분모에 있는 n이 분자의 m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분수꼴로 분모에 숫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되면 됩니다. 또 지수에 있는 수가 이와 같이 정수일 때 이렇게 지수의 연산법칙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수 부분이 유리수가 되거나 또는 무리수가 되는 경우, 즉 지수가 실수가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연산법칙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m과 n이 실수일 때, 물론 밑으로 들어가 있는 a는 양수인 경우만 취급할 겁니다. m과 n이 실수일 때 모두 성립하는 연산법칙입니다. 지수가 유리수인 상황은 거듭제곱근에서 다루게 되는데,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a의 n제곱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을 지수 연산법칙을 써서 x의 n승이 되어 있는 부분을 x로 고치고 싶다면 x의 n승을 통째로 n분의 1승을 해주면 됩니다. 우변에도 n분의 1승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x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기를 거듭제곱근에서 이미 다루었죠. 이때의 x는 n제곱근 a가 된다 이렇게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녀석을 a의 n분의 1승 이렇게 표기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지수 형태로 표시해보면 n제곱근 a를 a의 n분의 1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a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또 n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모두 나누어서 다 일일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거듭제곱근에서 이미 다루었으니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a가 양수인 부분만, 지수 연산법칙에서는 a가 양수인 부분만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제곱근도 연산법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같은 n제곱근으로 표시되는 것은 같은 거듭제곱근 안에 넣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저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루트 안에 붙어있는 이 부분들이 모두 양수인 경우만 취급한다는 걸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거듭제곱근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또 거듭제곱근이 겹쳐져 있는 경우는 두 거듭제곱근에 나와 있는 첨자를 곱해서 새로 거듭제곱근을 만들어도 됩니다. 또 통째로 m승했을 때는 안쪽에 m을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a가 양수인 경우만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고민 없이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a가 양수인 경우만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겠다 이 얘기죠. 아니면 a가 아니라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또는 m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두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설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세제곱근 5라는 내용과 5의 세제곱근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제곱근 5라는 말은 그냥 이 기호를 읽은 표현입니다. 이 기호를 읽으면 세제곱근 5 이렇게 표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5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은 세제곱에서 5가 되는 수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두 용어가 같은 표현처럼 들리지만 세제곱근 하에 5가 되는 수는 실수, 허수 모두 통틀어서 3개입니다. 그 중에 실수인 것은 이거 하나뿐이죠. 그러니 5의 세제곱근이라고 할 때는 다른 표현이 없다면, 뭐 실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없다면 5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은 3가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가 됐든 그 중에 실수가 1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제곱근 5라는 건 그냥 이 숫자를 읽은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건 앞에 부호가 없으니 양수죠. 양의 세제곱근 5 이렇게 읽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n제곱근 a 해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면 x의 n승이 a가 된다 라고 표시하게 되면 이 x라는 값은 a의 n제곱근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몇 개인가요? n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n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n제곱근 a 이러면 n제곱근 a 그냥 이걸 하나를 읽은 겁니다. 이건 앞에 양의 부호가 생략되어 있으니 그냥 양수입니다. 이거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양의 n제곱근 a 또는 음의 n제곱근 a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부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또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n제곱근 a라는 표기가 어떤 값을 갖게 될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표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자, 지수와 거듭제곱과 관련된 내용을,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x a의 a의 x승꼴로 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지수가 지수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음 함수를 살펴보면 x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지수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차이점은 미지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다루다 보면 x의 x승과 같은 밑도, 지수도 모두 미지수로 되어 있는 이런 함수도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는 이것을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지수 형태로, 미지수가 지수에 들어가는 형태로 주어지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A가 밑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A가 1보다 크게 되는 경우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게 되는 경우는 단조롭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 A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값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조롭게 감소하는 꼴의 형태가 됩니다. 물론 A가 뭐가 됐든 양쪽 모두 X가 0일 때는 Y가 1의 값을 갖게 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A의 X승의 그래프는 0,1을 반드시 지나게 되고, 또 A가 뭐가 됐든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가 반드시 A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A를 반드시 지난다,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X가 무한히 증가하거나 또는 무한히 감소함에 따라서 특정한 값에 무한히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 특정한 값을 점근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x가 무한히 작아지는 경우 0의 y의 값이, a의 x승의 값이 무한히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만나지는 않습니다. x가 무한히 작게 되더라도 이 경우에 x축과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는 않으나 x축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그래서 점근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는 x가 무한히 커짐에 따라 y의 값이 0에 무한히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y = 0.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점근선을 갖는 그래프에서는 항상 점근선을 먼저 구하고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정역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의 범위가 되고, 치역에 해당하는 범위는 0보다 큰 실수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프를 보면 직관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장 간단한 형태인 y = a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면 y는 a의 x-p승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겠죠. 간단합니다.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해서 q를 이항시키면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이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만큼 가상의 축을 평행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됩니다. 자, y = a의 x승, x-p승 더하기 q꼴로 되어 있다면 x축의 방향으로 y축이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x축이 이쪽 방향으로 이 x축이 q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가상의 축을 x축과 y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0,1을 지나고 1,a를 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점근선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저희가 그래프를 볼 때 좀 더 쉽게 그래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점선으로 점근선을 표시해주면 그래프를 그리기도 편하거니와 저희가 그래프를 읽을 때도 좀 더 수월하게 수치를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수에서 이와 같이 연산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A를 미치라고 하고 X를 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로그에서는 진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때 이 B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진수와 같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지요. 자, 지수 형태의 계산을 하게 된다면 2의 3승이 이퀄 8이 될 거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2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8이 될 것이냐.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게 된다면 x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수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8이 2의 3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x가 3이라는 것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2의 x승이 7과 같은 형태의 값이 된다면 7을 과연 2의 몇 승으로 정리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때 나오는 x는 무리수라는 거지요. 이렇게 x값이 무리수가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이미 거듭제곱근에서 새로운 표기 방식을 써서 표시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x값이 진작으로도 무리수가 나올 것처럼 예상되지요. 딱히 증명 과정을 엄밀하게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지까지 수학 공부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면 x가 무리수가 될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표기 방법이 바로 로그입니다. 이때 이 로그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x는 여기에 있는 x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여기에 있는 x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죠. 바로 지수입니다. 그러니 로그 a를 미출하는 b 꼴로 표시된 이 전체가, 이 표기 전체가 사실 하나의 수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지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때 이 a, 이건 지수에서도, 로그에서도 미치입니다. 지수에서 말했던 이 b과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b는 이 b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되나요? 바로 진수가 되죠. 이 로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진수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도 같은 거니까 진수라는 용어를 쓴 거지만 실제로 지수 계산에서는 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어쨌건 저는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고 서로 같은 값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수에서도 진수라고 표시해 준 겁니다. 자, 결국 사실 이 표기는 완전히 같은 것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단지 b가 주체가 되는 식이냐, 이 지수에 있는 x가 주체가 되는 식이냐에 따라서 다른 표기 방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말이죠. 2의 3승이 8이다 라고 표현하는 식과 로그 2를 미출하는 8이 3이다 라고 표현하는 식은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를 3번 거듭 제곱하면 8이 된다는 거죠. 2를 3번 거듭 제곱하면 8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 표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값 자체는 a가 무엇이 되도록, b가 되도록 어떻게 한 횟수다? 거듭 제곱한 횟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그에 대한 표기 방법을, 그래서 이 로그가 숫자를 딱 보고, 적힌 숫자를 보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로그 계산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말입니다. a를 무엇이 되도록, 이 진수인 b가 되도록 어떻게?
거듭 제곱한 횟수 자체를 표현한 수가 로그 A를 미출하는 B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지수 함수를 정의할 때 밑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밑은 이거 양수인 경우만 취급할 겁니다. 0과 1 사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따졌죠. 1인 경우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밑이 1인 경우는 왜 따지지 않았나요? 어차피 밑이 1이면 x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지수 함수라고 따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1이 아닌 경우만 따져서 지수 함수를 다루었습니다. a가 음수인 경우는 왜 다루지 않았나요? 너무 복잡해지죠. 함수로 표현하려면 따져야 되는 제한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x가 실수 범위인 경우에는 그 복잡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밑의 경우에는 로그에서도 밑의 경우에는 0보다 크고, 그래서 나온 그 결과인 이 진수 0보다 큰 것을 몇 번 거듭 제곱하든 간에 그것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게다가 밑이 1인 경우는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 로그에서도 밑이 1인 경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B는 일단 0보다 큰 값이 들어가 있어야 이 숫자, 표기된 이 숫자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도 A가 양수이고 1이 아닌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 숫자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다룰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밑조건, 이 조건을 진수조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 로그 표현은 의미 없으니 쓰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수학에서 의미 없으니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분모가 0인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 둘 다 양수라는 거죠. 양수는 공통 조건입니다. 밑조건이든 진수조건이든 무조건 일단 양수여야 됩니다. 단지 밑조건에 1이 아니다라는 조건 하나가 더 추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가 정의되었다면 로그라는 수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칙 연산에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이렇습니다. A를 미출하는 X와 A를 미출하는 Y를 더하면 A를 미출하는 XY 진수가 각각의 진수의 곱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를 미출하는 X와 A를 미출하는 Y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진수 부분에 x의 거듭제곱, x의 n승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n 곱하기 로그 a를 미출하는 x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n이 따로 지수 부분이 앞으로 나와서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비변환 공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로그 a를 미출하는 b는 로그 c를 미출하는 a분의 로그 c를 미출하는 b와 같다. 이때 단 c는 밑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A와 B는 이미 기본적으로 밑조건과 진수조건, A는 밑이니까 당연히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죠. A도 B도. 그래서 진수일 때 당연히 양수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C만 밑조건을 만족하면 되죠. 양수이고 1이 아니기만 하다면 어떤 C가 들어가더라도 로그 A를 미출하는 B를 이와 같이 분수의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앞서 제가 언급한 로그의 연산법칙에서
눈썹미가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예상했겠지만 밑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연산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밑이 서로 다른 녀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연산법칙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런데 숫자를 다룰 때 밑이 언제나 같다고 이런 희망에 찬 가정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이 다른 경우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 밑 변환 공식을 사용해서 밑을 바꿔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밑을 모두 b로 통일한다면 로그 b를 밑으로하는 b네, 로그 b를 밑으로하는 반대로 했네요. 로그 b를 밑으로하는 a 분의 로그 b를 밑으로하는 b, 이렇게 쓰게 되는데, 또 이걸 잘 살펴봅시다. 아까 처음에 제가 로그를 정의할 때 b가 되도록 거듭제곱한 했습니다. 이거 b의 1승이죠. b를 한 번 거듭제곱하면 b가 됩니다. 그런 이 수는 1이 되는 거죠. 자,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를 밑으로 하는 a가 1이 될 것이고 a를 밑으로 하는 1이 0이 될 거다, 이겁니다. a를 몇 번 거듭제곱해야 1이 되나요? 밑이 뭔지 모르는데 1이 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죠. 네. 지수 부분이 0이 되어야만 1이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수는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 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밑과 진수가 바뀌면서 분수 형태로 값이 바뀝니다. 또 이 값은 이 수가 의미하는 바를 제가 로그의 정의에서, 로그 표현의 정의에서 설명드렸던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값이 b가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이 수 자체가 a가 b가 되도록 거듭제곱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횟수만큼 a를 거듭제곱하면 당연하게도 b가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 로그 a의 m승을 밑으로 하는 b의 n승의 경우 밑에도 진수에도 모두 거듭제곱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밑에서는 밑으로 빼내고 위에서는 위로 빼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의 n분의 n이 곱해진 이런 형태가 됩니다. 또 여기서는 밑이 서로 같았는데 여기서는 밑이 서로 다르죠. a와 b가 다릅니다. 이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교환되어도 그 값이 같다. 이것이 로그 연산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형태로 표시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이때 이 진수 부분에 바로 미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함수를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함수와 y = x 대칭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로 표시해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됩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은 단조롭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단조롭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 두 그래프 모두 이렇게
y 이퀄 x 대칭이 된다는 거죠. 이 모양 어떻게 됐었나요? a가 1보다 클 때 y 이퀄 a x승 형태의 그래프였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a가 1보다 작을 때의 0과 1 사이에 있을 때의 a의 x승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y 이퀄 x 서로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x좌표가 1이 됩니다. x는 양수일 때만 정의된다고 했죠. 네. 진수 조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정의역 여기에 해당하는 x는 0보다 큰 실수 부분에서만 정의됩니다. 또 y의 값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다는 거죠. 지수함수에서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x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고 y는 0보다 큰 부분에서 정의되었었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x와 y의 위치가 박혀 있습니다. 당연히 y 이퀄 x 대칭,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기 때문에 x와 y가 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 여기서도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로그 함수에서는 x축이 점근선이었죠. 지수함수에서는 x축이 점근선이었죠. 그런데 로그 함수에서는 x와 y가 바뀌었으니 여기서는 y축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x 이퀄 0, y축이 된다는 거죠.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 함수도 그렇고 모두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만약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y 이퀄 로그 a를 미출하는 x-p에 q 이런 꼴이 됩니다. x 대신에 x-p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q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기 위해서 먼저 평행 이동된 축을 먼저 평행 이동시켜 보자는 거죠. y축을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x 이퀄 p, x축을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켜 보면 y 이퀄 q 이렇게 평행 이동된다는 거죠. p와 q만큼 평행 이동됩니다. 이 상황에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밑이 1보다 큰 경우, 이 경우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범위도 x축의 방향으로든 y축의 방향으로든 정의된 범위가 바뀌겠죠. 로그 함수에서는 x 전체 값에서 정의된 것이 아니라 양의 범위에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으니 x가 p보다 큰 부분에서 정의가 될 것이고, y축으로는 어떻게 평행 이동하더라도 y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y는 역시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정의되게 됩니다.